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쓰기 화면이랑 이제 상세 보기 화면에도 로그인을 이제 성공을 했으면 유지를 해달라 라는 거고요. 지금은 보시면 다시 로그인 할게요. 잘 나오는데 상세 보기 들어가면 여기 안 나오고 글쓰기 들어가도 안 나와요. 분명히 같은 레이아웃 파일을 쓰고 있는데 여기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안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로그인 유저 우리 레이아웃에서 자, 얘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얘가 없으면은 이품을 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글쓰기랑 상세 보기 할 때도 얘를 넘겨줘야 된다.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그냥 넘겨주면 안 돼요. 타겟 쿠키가 있을 때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만큼을 또 복사를 해가지고 요 라이트 여기에다가 넣어야죠. 여기 말고 여기다 넣어야죠. 겟매핑. 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코드가 동일한데 두 번 중복을 하게 되면은 일단 코드 양도 길어지고 여기에다가 뭔가 우리가 코드를 하나 추가할 때 여기도 추가해야 되고 여기도 추가해야 되는 불상사 이런 거는 이제 딱 똑같은 거 나오는 순간 메서드로 빼야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뺄게요. 딱 요만큼 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쿠키를 그 로그인 관련된 쿠키를 찾는 요 코드만 딱 빼가지고 일단 요 밑에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요청을 처리하는 그런 메서드가 아니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쿠키를 찾는 거니까 쿠키를 리턴을 해야겠죠. 이름은 뭐 get 로그인 쿠키 정도로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쿠키를 받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get 로그인 쿠키 사용하시면 리퀘스트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은 이제 복사해서 넣어야겠죠. 이거 이제 출력은 필요 없으니까 여긴 지울게요. 지울 거고 여기도 쿠키가 없습니다. 이 콘솔에다 출력해주는 게 뭐 의미가 없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다 지울게요.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뭐 있을 때만 그냥 모델에다 추가하면 되죠. 그리고 모델이 필요하니까 모델이랑 리퀘스트 자, 요거를 그대로 또 똑같이 복사해서 디테일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사용한 것 뿐이니까. 일단 잘 되는지 먼저 보고요. 재시작을 꼭 해줘야 되나? 이게 누가 세팅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재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세팅 잘 하셨으면 재시작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여기서 잘 나오죠? 디테일이랑 글쓰기, 글 목록.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까지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여기 보시면 로그인 컨트롤러에서도 사실 요거 쿠키 가져가는 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요 코드 있잖아요. 코드가 아티클 컨트롤러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에 이미 있는 코드니까 여기다가 아티클 컨트롤러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별로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컨트롤러가 컨트롤러를 호출하는 것은 좀 이 복잡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로그인 컨트롤러에서는 로그인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좋고, 이 로그인 아닌 아티클이잖아요, 얘는. 그죠? 아티클 관련된 게 여기 들어오면 조금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커지면은 이런 게 복잡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그래서 기본 그 전략은 그렇습니다. 로그인 안에는 그 어떤 다른 도메인에 그 객체가 연결되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지향해요. 그래서 아티클은 게시물에 관련된 거니까 로그인해서 아티클에 관련된 걸 쓰는 순간 아티클 내용 변경했을 때 로그인도 같이 변경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일단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클을 직접 사용하는 거는 별로 권장을 하지는 않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은 메서드를 또 만들면 이것도 중복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둘 컨트롤러와 같이 사용하는 뭐 서비스 같은 개념의 그 중간 객체를 하나 또 만드는 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 또 이게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서비스는 제가 그 웹이랑은 또 구별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웹 환경에서는 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랑 리퀘스트랑 아까 리스폰스 있죠. 요거를 다루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컨트롤러 전반 해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컨트롤러가 사용하는 그런 공용 객체, 공용 서비스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디에다 만들 거냐면 일단 여기 밖에다 만들게요. new 해가지고 클래스인데 요 이름 짓는 것도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일단은 정직하게만 지어보겠습니다. 리퀘스트 리스폰스인데 보통은 REQ, RE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REQ, RES, 뭐 서비스 이렇게 해도 되고, 서비스라는 느낌보다는 핸들러 이런 느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관련된 처리는 이제 얘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get 쿠키 있죠?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어디 갔죠?
얘는 그냥 이제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REQ, RES 핸들러, 얘가 요 get login 쿠키를 대행해주는 애니까 private final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하나의 객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얘를 new 하지 않고 스프링 부트의 그 주입 기능을 이용해서 주입하고 싶으면 얘는 반드시 스프링 빈이 돼야 된다. 알고 계시죠? 스프링이 이 객체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다가 마크 하나만 해주면 되죠. 컴포넌트. 일반적으로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이제 어노테이션을 붙이면은 이 클래스를 스프링이 인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넣어달라고 할 때 자신의 저장소에서 꺼내서 넣어줄 수 있다.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서비스 있죠? 아티클 서비스. 얘도 원래 이거 지우면은 이 존재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스프링이 여기서 이거 에러가 납니다. 서비스 사용하려면. 그래서 이제 얘를 사용을 하려면 여기에 컴포넌트를 붙이거나 얘도 컴포넌트 붙여도 돼요. 근데 이제 얘는 서비스라고 붙이는 이유는 이 서비스 역할을 하는 객체는 서비스라고 붙이는 게 좀 더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의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쓰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실수를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요거 안 붙이고 왜 자꾸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컴포넌트를 붙여야 스프링이 인식을 한다. 근데 이제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튼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컴포넌트 붙여가지고 얘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new 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 앞에다 이렇게 점만 붙여주면 되죠. 참고로 그리고 이제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얘는 퍼블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로그인 컨트롤러에서도 있죠 이거. 요거 간단한 리팩토링이었고요. 이게 이제 워낙 이 리퀘스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전용으로 처리해주는 객체를 따로 만든 건데 그럼 왜 서비스에 만들지 않는 겁니까? 서비스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블릿 HTTP랑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서비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HTTP 넣는 순간 이 서비스는 웹에서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모바일에서도 쓰거나 데스크탑에서도 쓰려면 웹이랑 웹에 종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서블릿이라는 걸 몰라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에다 넣지 않은 거고 근데 어쨌든 많이 사용되니까 재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따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마지막 마무리. 그럼 이제 로그인 컨트롤러는 지금 제가 이 도메인이 달라졌잖아요.
아티클이랑 관련은 있지만 어쨌든 회원 인증, 회원 기능은 아티클 말고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좀 나눠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거 컨트롤러도 그냥 패키지에 넣어줍시다. 아티클이랑 똑같은 구조로 가는 거예요. 단지 도메인, 그러니까 영역이 게시물 영역이냐 회원 영역이냐 두 개만 이제 구별을 해주는 거고요. 얘를 컨트롤러 패키지에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티클이랑 로그인 딱 영역을 지금 구분 짓는 거죠. 그래서 아티클이 로그인이랑 관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듈이라는 거예요. 이 아티클. 회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 쪽 어떤 영역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무슨 말을 좀 많이 쓰냐면 도메인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거든요. 도메인.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닌데 꽤 많이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파일을 관리하실 때도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이렇게 도메인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일단 도메인으로 구분을 하시고 해당 도메인에서 또 역할에 따라서 컨트롤러, 엔터티, 서비스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REQ, RES 핸들러 같은 경우는 어떤 도메인에서든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 루트 패키지에서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전역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뜻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스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여기 사실 밑에 테스트가 있어서 사실 요건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 요건 그냥 내비둘게요. 나중에 지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김에 조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리팩토링.